안녕하세요. 이피살롱의 김성주 부스터입니다. 허태훈입니다. 자, 논술을 시작하다 보면 누구나 네. 슬럼프라는 게 찾아오기도 하고 논술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 문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 어려운 거 딱 만날 때마다 포기할까, 그만하고 정시 전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만약에 7월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시간에 그냥 정시 공부할 걸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사실 다 알다시피 정시는 이제 하루에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또 정시 카드가 3개밖에 없다 보니까 네. 사실은 수시 카드 6장을 또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예 써야죠. 수시를 안 쓴다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또 그걸 준비 없이 그냥 쓸어 간다는 건 또 무의미한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참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럼프, 어려움,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글쓰기 과정을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네. 어떻습니까? 그 순간을 잘 이겨내려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동반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논술학원에서 만나는 혹은 논술 과외로서 만나는 이제 강사죠. 저는 어떤 강사를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저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시답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하는 해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해설하고 예시답안하고 학생 답안하고 그냥 비교한 다음에 틀린 부분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첨삭들을 의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예시답안하고 다르게 써도 어떻게 내가 인정받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너는 이 부분을 틀렸으니까 고쳐서 와라. 이런 식의 이제 첨삭에 머무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없고요. 사실상 여러분이 그냥 해설과 예시답안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단순히 그냥 논제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입시 과정에서 지금 내가 어떤 점들이 힘들고 특히 논술 가운데에서 내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학교 지원할 거고 또 내가 이 논제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예 못 쓰겠고 또 이 논제의 제시문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강의실 안에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강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들을 소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강사를 만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강사와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서 내가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신경 써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제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강사분을 또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분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막 잘했다고 우쭈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분보다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빨리빨리 그걸 수정 보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해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들을 정신을 팍 깨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서요.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을 시끄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패배감을 주면서도 여러분의 오기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강사님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요. 꼭 이 강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죠. 결국 공부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라포를 형성하고 선생님들은 위로를 받고 혹은 이제 격려를 받고 혹은 질책을 받아가면서 이제 나 자신의 이제 정서적이거나 네. 혹은 슬럼프라거나 이런 걸 극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은 글은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대신 써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의 노력과 역량에 달려있는 거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내신이 좋으면 학종을 쓰겠지만 내신이 안 좋으면 어쨌든 이 6가지 카드를 쓰긴 쓸 거잖아요. 네. 이때 진짜 중요한 건 확실한 목표의식 혹은 자신의 꿈 이런 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슬럼프가 오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연대 논술을 풀어볼게요. 네. 근데 연대 논술이 어려워요. 근데 연대 논술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학생은 연대 논술을 보면 일단 한숨 쉬고 한 1번 풀다가
다시 2번 보다가 네. 2번도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1번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고통의 상황을 더 배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연대는 정시로는 어려운 학교인데 네. 내가 연대를 준비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아, 이걸 내가 연대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어쨌든 나의 인생 전체에 꽤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 자신을 좀 더 예뻐해줘요. 지금 연대 논술 준비하는 나 잘하고 있다. 아, 그럼요. 정시로 못 가는 학교인데 나 네. 이거 준비해보는 거 너무 예쁘다. 네, 라고 그럼요. 스스로 좀 예뻐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카페에서 이제 어머니들끼리 얘기하는 걸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들끼리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요즘 연대 논술을 쓰고 있는데 그 연대 논술을 풀겠다고 앉아있는 것만 봐도 예쁘다. 그러니까 연대를 가서 예쁜 게 아니에요. 네. 연대 논술을 풀고 있는 모습만 봐도 나는 그 아이가 너무 예쁘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논술로 갖게 되면 약간 상향으로 목표를 갖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자. 네.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하지만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학생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유형이 간단하고 쉬운 학교만을 골라서 시험 보겠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대에 비교해보자면 외대나 동국대가 유형상으로는 간단하고 글이 좀 짧아요. 그래서 300자, 400자 이 정도로만 승부를 보는 학교만 나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사실은 이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대 걸 풀어보다가 동국대를 푸니까 쉬운 거지.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네. 동국대만 계속 풀면 이게 쉽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겠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지를 향해 봤던 아이가 낮은 동산을 극복하기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면서 자신의 논술을 향한 역량 자체를 키워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유의미해요. 지금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논술을 포기하는 것도 선택지가 아니고 일부 학교를 포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아닐 거예요. 고민을 하되 이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시면 댓글로 다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입시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